검찰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데 오늘은 최순실 씨 단독 인터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연설문을 고친 것은 인정하지만 대부분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가 딸 입시 관련 정부 대책을 발표도 하기 전에 받아보고 또 국토부의 개발 계획을 확인하고 부동산을 처분해서 막대한 차익을 올린 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명지대 김영준 교수 또 검찰 출신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검찰은 어딘지도 모르는데 기자들은 가서 막 만나고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극대화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근에 미국 대선에서 네. 대선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온 국민들이 최순실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지수가 저는 높아졌을 거라고 봅니다. 27일 만에 압수수색했고, 그리고 언론의 인터뷰까지 하는데 검찰은 손 놓는 것처럼 보이고,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서, 물론 이제 오늘 특별수사팀이 본부가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이전보다는 강도 높은 그리고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너무 늑장 수사를 하지 않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변호사님 검찰 출신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보면 체포하거나 강제 소환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일단 체포나 강제 소환은요, 무조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혐의가 굉장히 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JTBC에서 이제 방송 파일을 보도하면서 이게 더욱더 증폭이 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방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7일이 지나야 이제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수사에는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에서 처음에 의혹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최순실 씨의 주거지와 그다음에 사무실, 또 차은택 씨, 또 미르재단할지 K스포츠재단 그런 거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먼저 진행이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초동 수사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놓쳤다는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지금 수사하는 걸 보면 사실 수사하는 건 기자들이 수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언론이 보도하고 거기서 검찰이 뒤따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도 압수수색하고 또 어제도 9곳 압수수색하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과연 그 수색을 해서 어떤 것이 나올지 굉장히 오히려 궁금해집니다. 네. 자, 어제 인터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하고 독일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연설문 고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일단은 이제 굉장히 정교하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 그러면 이 시점에서 최순실 씨가 인터뷰를 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보통 같으면 인터뷰를 했겠어요. 네. 오히려 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터뷰했던 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라고 봐요. 하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자신의 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얘기한 일정 부분을 인정하면서 연설문 고쳤지만은 이것도 대부분 보면 대통령 당선 전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 이유는 모르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태블릿 PC가 자기 소유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아니라 그러면 더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의 방향성에서의 교란성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조금 비껴나가게 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을 보냄으로써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 속에서 인터뷰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정 개입은 하지 않았다. 연설문은 고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 PC, 그러니까 노트북과 다르죠. 터치해서 이제 작동하는 나는 그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당장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JTBC가 이게 입수한 경위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만약에 태블릿 PC가 정말 최순실 씨가 사용하지 않은 거였고 본인과 무관한 것 때문에 이건 엄청난 파장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보면 사실 태블릿 PC 자체의 어떤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요. 태블릿 PC를 사용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태블릿 PC가 특히 이게 안드로이드 태블릿 PC인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에서 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갤럭시 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용 방법이 좀 어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안에 최순실 씨와 관련된 그런 사진들이 또 들어있었고요. 또 이메일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계정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또 더군다나 이게 정말
진실한 의지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유치추ек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제로 보면 아마 이게 김한수 이 태블릿 PC가 네. 김한수 선임 행정관의 명의로 되었다는 걸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 네. 비켜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한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정황제로 보면 약간 이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획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영태 씨가 태국에서 귀국을 했어요. 갑자기 들어왔어요. 갑자기 귀국했죠. 네. 그러면 내 태블릿 PC 아니다는 거 하고 갑자기 가장 핵심의 키를 주고 있는 고영태 씨가 또 귀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네. 이것도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어떤 기획을 해서 어떤 수사 방향을 끌고 가려는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대통령에게도 너무 죄송하다. 또 죽고 싶다. 그런데 지금 들어갈 상황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그런 말 속에서 자기 모순적인 게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PC가 태블릿 PC가 자기 게 아니고 개입도 안 했다면 빨리 귀국해서 당당하게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가 맞는 거 아닌가요? 태블릿 PC에 노트북에 그 딸 이름 유연이라는 게 아이디로 돼 있다고 하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자신들이 이러한 엄청난 나름대로의 이런 그 국정농단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것을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감이 들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오늘 뭐 가장 큰 핫 이슈가 이 문제가 아니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전략상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의도를 갖고 수사선상에 있어서의 혼선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그 의혹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 태블릿 PC 말씀하신 것처럼 연희라는 아이디로 열 수 있게 돼 있었는데 딸 정유라 씨의 그전 이름이 정유연입니다. 그죠? 네네. 네. 자, 새롭게 제기된 최순실 씨의 의혹들 짚어보고 있는데 최순실 씨는 수백억 대의 재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뚜렷한 직업이 없는 최 씨가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았을까요? 잠깐 보시죠. 서울 강남의 7층짜리 이 건물은 최순실 씨가 주인입니다. 2012년 대선 직전까지 6층과 7층에 직접 살았습니다. 이 건물에. 그 사람의 아버지 때부터 저게 그 사람 빌딩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네, 사실. 불과 32살이었던 88년에 이 건물 토지를 21억 원 정도에 사들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치면 50억 넘는 현금을 들여서 직업이 없는 32살의 여성이 이 땅을 산 겁니다. 억은 나오고 땅이 200평이니까요. 200평에 200억. 정말 시세적으로. 정치인 등 지인들과 자주 모임을 가진다는 지금 이 카페가 지금 문 닫았는데요. 이 서울 논현동 건물도 최 씨 겁니다. 또 강원도 평창에 시세가 10억 원에 달하는 23만 제곱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보시는 독일의 호텔, 또 세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5년 29살 때는 서울 강남에 4층짜리 건물을 샀고 22년 뒤인 2008년은 이걸 또 85억 원에 처분했습니다. 지난 90원에 역삼동에 땅을 산 뒤에 집을 지었고 2002년에 이를 또 3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로 드러난 부동산 몇 개만 확인해 봐도 자산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의혹 중에 하나가 이제 미사리에, 그러니까 하남시 미사동에 최순실 씨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관련해서 국토부가 청와대에 이 땅 주변에 개발 계획, 체육 관련 시설을 짓겠다 이런 개발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고 이 문서를 먼저 받아봤어요. 두 가지가 추론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받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것도 있고 또 거꾸로 볼 수도 있어요. 결국 뭐냐면 자기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개발하게끔 압박을 해서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하여튼 아니 국토부가 만든 보고서를 어떻게 최순실 씨가 입수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그걸 또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런 것은 결국 뭐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제약도 없이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들은 결국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은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전횡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호가호위를 한 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네.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주변, 특히 대통령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결국은 조력자가 됐다는 것이 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8년에 사서 2015년에 팔아서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체육시설이 또 여기 들어서기로 네.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되고 또 이제 작년에 팔아서 18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이런 소규모 체육시설을 국토부가 청와대에 보고했을까? 또 하나 김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관련해서 그 이대 입학 관련해서 워낙 의혹이 많았으니까요. 네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9월 15일까지가 입시 전형 기준일이었는데 금메달 딴 건 9월 20일이라면서요. 근데 네. 또 하나 밝혀진 게 어제 보도 보면 최 씨가 4월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만든 체육특기자 입시 관련 문건을 미리 보고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에서 네. 이미 뭐 정보랄지 문건을 다 받아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땐 최순실 씨가 제일 관심이 많은 영역은 문화체육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승마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학에 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입학과 관련되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또 승마 관련 게 체육이잖아요. 그래서 문체부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네. 문체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제되고 가장 비선 실세 핵심으로 알려진 차은택 씨 같은 경우에도 2014년 8월에 문화융합융성위원으로 유치가 네. 됩니다. 네, 대통령직 그렇죠. 산하죠. 네. 그 다음에 창조경제단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차은택 씨의 스승인 김종덕 씨가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고요. 또 네. 외삼촌이 교육문화수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미리 최순 씨가 다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조각을 해서 자기 딸이 이대에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대에서 사실 공고를 할 때, 입학 특기자 공고할 때도 사실 9월 15일이었는데 20일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에서 금메달 땄어요. 네. 그런데 공고문에는 단체전은 제외하고 개인전에만 따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개인의 어떤 특기를 갖다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문건을 입수해서 거기에 맞게 이대에 입학할 수 있게 한 거고요. 네. 또 특기생에 대해서도 11개 종목이었는데 이걸 12개를 늘립니다. 근데 12개의 승마가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체육특기자 전형에 승마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전혀 없었죠. 네. 그리고 12개 종목의 체육특기자 종목 중에서 승마를 하나 넣었는데 그럼 12개 종목 중에 적어도 몇 개 종목에서는 체육특기자를 합격시켜야 하는데 단지 유일하게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만 합격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문학체육부와 이화여대와 이런 삼각관계에 의해서 네. 의도적으로 짜여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 결과 중간 발표가 있었는데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이제 딸이 이제 승마대회를 규정상 4번 이상 나가면 안 되도록 돼 있더군요. 우리 이제 운동하는 친구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못 나가게 하니까 항의하러 와서 담임 선생님과 일부 선생님들에게 담당 선생님과 일부 선생님들께 고성과 폭언을 하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하려 했다가 선생님들이 받지 않았다가 이제 발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담당 선생님이 교체됐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으면 특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입시 규정에 따라서 정유라가 들어갈 수 없게끔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9월 15일 날 모든 입시 관련된 일정이 돼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 수능 시험 보는데 날짜 옮겨가지고서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회가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인데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특혜 이외에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짜서 자기의 딸의 그런 그 이화여자대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고도의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었다는 정황이 지금 밝혀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돼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박지원 네. 의원이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직접 재벌 회장에게 어느 재벌인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네. 안종범 수석은 물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통령한테 직접 여쭤보지 않고 나서 어떻게 네. 확인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네. 일단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이제 모금 과정에서 과연 누가 개입을 했느냐. 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이제 안종범 정책 수석이 네. 이걸 개입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혼자 이걸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더군다나 수석이 혼자 해서 8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모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박지원 의원의 말도 어느 정도 이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또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서 또 SK와 관련해 SK 네. 재벌에 찾아가서 대기업에 찾아가서 80억만 해외 인재 육성 방안으로 쓸 거니까 80억을 좀 내놓으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연식이라는 당시 사무총장. 그렇죠. 네. 정연식 전 사무총장이 이제 검찰 조사 받기 전에 네.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밝혔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사실이라고 봐요.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화를 해서 일일이 체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80억에 대해서 SK와 이 얘기를 할 때 최순실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얘기는 다 끝난 상태이니까 돈을 받아오면 된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뭐 80억은 받아보지 못했고요. SK에서는 이게 너무 과도한 돈이 아니냐. 그래서 30억 정도 되면 이유를 묻지 않고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런 네. 정황적인 것들을 보면 그럼 명백히 본인이 경험한 얘기를 전 사무총장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청와대 아니면 수석이 돈 모금하는데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돈 자체를 80억 자체를 만약에 받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그것은 최순실 씨가 설립한 비대 스포츠 네. 유령회사죠. 독일에 설립한 비대 스포츠 회사에다가 80억을 줘서 그 회사가 이걸 운영하는 것으로 하자는 식이었다고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K스포츠 재단도 최순실 씨의 어떤 사유화에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관여했던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자, 이제 특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했지만 넘어야 할 사안은 많습니다. 당장에 특검을 누굴 임명해야 할지, 여야 입장 엇갈릴 텐데, 먼저 여야 입장 들어보시죠. 우리는 최순실 국정논단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전원 의법 조치하기 위한 그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순실을 반드시 국내에 송환해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최순실과 그 일가의 국내 송환을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을 통해 한 명의 대통령을 뽑았었는데 사실상 두 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낮의 대통령은 박근혜, 밤의 대통령은 최순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전모를 특검을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 진상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태민, 최순실의 사교에 씌워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게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규에 정해진 조치를 스스로 내리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검찰은 조속히 수사를 해서 밝혀야 됩니다. 자, 새누리와 더민주가 특검에 합의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하지만 넘어야 할 산들이 많죠. 일단 제일 먼저 어떤 형태의 특검이냐가 큰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상설특검을 할 거냐 아니면은 별도 특검을 할 거냐는 문제인데요. 참고로 상설특검법에 의하면은 특검에 대한 추천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이 대통령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상설특검법에 의한 거는 어렵지 않겠는가. 네. 다만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별도 특검을 할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절차가 전부 다 진행이 돼서 실제로 특검이 이루어지려면 33주 이상이 걸린다는 부분들. 그동안은 검찰이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 변호사님. 일단 수사의 골든타임이 굉장히 지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특검을 하려면 빨리 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상설특검과 별도특검을 갈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상설특검을 가되 특검 추천을 갖다가 야당에서 추천한 사람을 하자는 거죠. 2012년도에 내곡동 사저 그때 네. 특검 때처럼 야당이 추천한 사람을 하면 지금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의결하면 바로 특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별도 특검을 하게 되면 세월호 특별법처럼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추천권을 누가 갖느냐, 방법, 또 대상에 있어서 뭐 청와대에 네.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한 달 이상 끌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수사를 하면 결과적으로 최순실을 비롯해서 비선 실세들의 어떠한 수사를 대응하는 방법이 굉장히 교묘해질 거예요. 네. 그러면 특검을 해서 나올 게 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고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만약에 지금 현재 국민도 그렇고 뭐 야당 여당도 최순실 씨를 체포해오면 모든 진실이 밝힐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최순실 씨가 세계일보와 인터뷰한 걸 보면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최순실을 잡아와서 우리가 밝힐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네. 최순실 최순실을 조사하기 전에 체포하기 전에 이미 기초적인 수사를 다 해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지원 의원 말로는 과거에 해보니까 특검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은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3주 정도 시간이 만약에 질질 끌려져 가지고 간다면은 이건 정말 위야무야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된 한 점 없이 철저히 밝히겠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인사조치시키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상설특검에서 특검을 야당 추천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검찰은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엄청난 오히려 지금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국정이 마비되는 이런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일부에서는 뭐 중립내각을 얘기하지만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국정이 마비까지 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아주 단호한 의지 표명이 저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명지대 김영준 교수 그리고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